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파이어라는 책입니다. 강황국 지음 페이지 2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젊은 부자들 20명이 알려주는 성공 방정식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보다 더 많고 돈이 되는 투자도 생각보다 더 다양함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젊은 부자들이 말하는 진짜 돈 버는 이야기를 몇 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 책의 저자는요, 12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38살의 나이에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절약과 부업, 투자로 순자산 29억 원을 모은 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파이어족, 특히 저자처럼 40살이 채 안 된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파이어족이 되었는지는 스스로 잘 알지만 남들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룬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젊은 부자들을 수소문해 마침내 저자를 포함해 20명의 파이어족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 CEO, 월급을 아끼고 불려서 자산을 축적한 직장인,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투자자, 심지어 포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이어족이 되는 길은 무궁무진하고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부와 행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이어를 이루는데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 파이어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파이어 후 소득이 늘었는지, 파이어는 운인지 노력인지 등 궁금한 것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파이어족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지식, 역량 조건, 그리고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강황국의 파이어 스토리입니다. 시작은 덜 쓰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남는 돈을 잘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초창기에는 덜 쓰고 남는 돈을 잘 투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지출 감소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계부를 철저히 적었고 월 지출 목표는 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니 그래도 통 크게 하루 1만 원 정도는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철저히 지출 목표에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3만 원어치 술을 먹으면 다음 날은 모임을 피하고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루 1만 원, 한 달 30만 원이라는 지출 목표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009년 주식시장도 좋아서 2009년 말 자산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신입사원일 때 월급이 190만 원이었으니 연봉의 100% 이상을 모았던 셈입니다. 투자든 인생이든 잘 되면 대박이 나고 안 되면 타격이 적은 일을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투자든 잘 안 되면 빨리 손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되는 일은 추가로 자본, 시간, 에너지를 투입해서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이 부를 거머쥐는 길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수입, 지출, 투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처음 1억 원을 모으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때는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월급의 70% 이상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아무리 흙수저라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50%는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꼭 병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똑같지만 유능한 투자자가 될 때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이 경험은 최대한 빨리 쌓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아는 것도 경험도 많이 없어서 팔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추가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기회를 찾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라고 말하는 독일계 기업 중국 지사장 원 팀장입니다. 1억 원이 모일 때까지는 잃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인 100만 원 이하로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나가서 놀기보다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자 2013년까지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쌓은 습관대로 무조건 아껴 썼고 저축, 그리고 저축에만 집중했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았고 은행 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퀀트 투자로 저평가, 우량주를 매매하는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0억 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으로 6억 원, 암호화폐로 6억 원, 주식으로 3억 원 정도 벌었고 나머지는 연봉으로 받는 돈 가운데 매년 약 1억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금으로 전환한 덕분입니다. 60점짜리 스킬 3개가 100점짜리 1개보다 유리합니다. 한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골고루 아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 달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인이나 조선족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어 실력 외에 회계 지식, 영업 관리, 네트워킹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는 것이 100점짜리 스킬 1개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스킬에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능력이 0점에서 60점까지 늘어나는 건 대부분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하지만 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것은 몇십 년이 걸려도 힘들고 자칫하면 평생 100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차원에서도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은 가치 투자계의 전설 1,300만 원을 50억 원으로 불린 전업 투자자 DP입니다.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투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복리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고수익 반열에 올라서는 시기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기업을 찾으면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잘 안 팝니다. 잘 알고 잘 될 만한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결국 가치 투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너무 많이 거래를 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취미이자 돈벌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이것만 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 찾는 건 그냥 취미 생활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제 수익률은 줄지 않았습니다. 가치 투자를 위해 하는 공부는 휘발성 공부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공부이고 남는 공부입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도움이 되어서 매일 새로 공부하지 않아도 실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또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일 못하는 사람이 바이어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자도 다 일입니다. 남의 일은 못하고 내 일은 잘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바이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파이어에 성공하지 못하면 본업에서라도 성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충실히, 퇴근 후에는 경제적 자유 달성에 필요한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러닝스푼즈 대표 이창민입니다. 노력과 운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운과 노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고 질문하자 그는 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습니다. 러닝스푼즈를 시작하자마자 첫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의에서 만나게 된 투자자는 전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사업하기 전에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배웠는데 그가 똑같은 방법으로 창업한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투자자가 우연히 강의에 참여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은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는 투자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그의 노력입니다. 모든 것은 운과 노력의 결합입니다.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운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노력도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했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을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에 따른 노력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야 비로소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강조합니다. 발상의 전환에서 돈이 나옵니다. 역발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도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기회가 옵니다. 저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역발상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 SK증권에서 신입사원을 매년 수십 명씩 뽑다가 채용 인원을 갑자기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를 생각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면접 전날 SK증권 본사 앞에 가서 비타 500 음료수 200병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나눠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출근하는 대표이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었고, 저는 면접자들은 다 열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제 열정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이사님이 저를 무조건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었고, 면접을 보신 분들도 다 저에게 음료수를 받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남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 업종이나 분야에 관심을 쏟습니다. 또 버블이 터지면서 죽어있는 자산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런 관점에서 2017년에 공부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하는 시절에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남들과는 다른 역발상, 2.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 3.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술을 꿈꾸던 소년에서 국내 최상급 데이 트레이더로 성공한 삼성동 라이언 전업 투자자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말썽이 되는 사람, 비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즉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바쁘면 그들이 쓴 콘텐츠, 책이나 유튜브 등을 접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말썽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비중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은 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만나면 무엇인가 배워가거나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성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회성을 배워갈 수 있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유머러스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동창을 만나면 마음의 정화를 얻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줍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은 내 돈이나 마음, 성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마이너스의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아련히 들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은근히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투자든 사람이든 오르는 놈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내리는 놈이 계속 내립니다. 도움 주는 사람은 계속 도움을 주고 피해 주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줍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르는 종목에는 관심을 주고 도움 주는 사람에게는 잘해 주십시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투자도 잘 되는 것에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플러스인 사람에게 더 쓰는 게 맞습니다. 잘하는 일은 애드업하고 못하는 일은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잘 되면 애드업하고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애드업과 손절은 주식 용어인데 동시에
인생 용어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곳에는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자유가 삶의 존엄을 준다는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기회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고 차트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수익도 조금 냈는데 이거 몇만 원 가지고 뭘 하나 하면서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노력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사실 부동산이 좋은 게 그냥 사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소비를 내게 맞게 최적화 시켜야 합니다. 사실 수입이나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은 개인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크게 늘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출 통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보통 우리 삶에는 아무 생각 없는 관성적인 소비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비 패턴을 깊게 분석해서 무엇에 돈을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행에 큰 돈을 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사람마다 이렇듯 중요한 포인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알아야 내 행복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은 덜하는 소비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남들과 다른 1%의 생각, 그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어 부자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더 벌고 덜 쓰고 잘 투자하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대박이 나고 안 되면 타격이 적은 일을 계속 시도하라. 자산은 서서히 늘지 않고 퀀텀 점프를 한다. 돈을 아낀다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을 해야 운을 만날 자격이 주어진다.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못하는 일은 빨리 손절하라. 성장하는 산업에 뛰어들어라.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미드라이프로 살지 마라. 멋지게 보이려고 돈을 쓰지 말고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하라.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기회가 생긴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선택은 본인이 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결심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책 파이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20분이 전하는 알토란 같은 부의 정보를 모두 흡수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